전국에 계신 일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나? 오늘 2부 시작할게요. 1부 잘 들어보셨어요? 자, 바로 연결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에게 사랑해, 예뻐, 이쁜 말을 하면 이쁜 육각수로 바뀌었지만 미운 말을 할 때에는 육각형이 찌그러들고 엄청 안 좋은 빛깔로 바뀐다라는 거를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악마, 짜증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지 못해, 나 못해, 이런 말만 들어도 육각형이 사라지는데요. 양파에게도 똑같은 물, 똑같은 위치에 그냥 스티커로 미움, 사랑만 적어놨을 뿐인데, 어떻게 알지?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쁜 말을 해야 되는 이유 또한 여기에 답이 나왔어요. 사람의 인체의 수분은 70%니까요. 예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수분이 육각형으로 바뀌면서 치유도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엄청 좋은 효과가 있어서요. 치유도 가능하지요. 자, 그러면 혹시 식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식물에게도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식물에게도 너 혹시 알고 있니? 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요? 자, 백스터 효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누구냐면 백스터가 알게 됐다고 그래서 백스터 박사님이 발견한 백스터 효과인데요. 식물에게 한 화분에게 물을 주지 않고 주인이 그냥 말라 죽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자신의 운명을 감지한 듯 물을 줘도 옆 친구는 죽였어요. 그런데도 너에게는 물을 주었지만 그래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주인님은 나를 언젠간 죽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힘없이 며칠이 죽습니다. 이거 식물 자살이거든요. 어?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래서 식물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생각해 보세요. 죽은 화분이 옆에 있지는 않나. 일부러 죽여본 적은 없는지, 한 화분이 넌 별로야 하고 물을 일부러 안 줬는지, 그러면 언젠가 다른 화분들도 아무리 빛을 좋게 하고 통풍을 주고 물을 주어도 알아서 나 서서히 죽을래 하고 죽습니다. 이게 식물이 스스로 자살하는 거거든요. 네. 또 이 백스터라는 분이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거짓말 탐지기. 네, 거짓말 탐지기라 이분이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전류를 손으로 흘러보고 진짠지 나쁜 거짓말인지, 내 왜 양심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거짓말일 때 찌찌찌찌찌 올라가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심플에게 그 전선을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전선을 연결한 후에 심플에게 미운 말을 하고, 너 내가 꺾어버릴 거야. 이런 마음만 먹었는데도, 자, 마음만 먹었는데 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손을 대지도 않고 마음만으로 식물에게 내가 너를 해칠 거야. 라는 마음만 먹었는데 이 그래프가 막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5명의 사람에게 그 방에 들어가서 네 사람에게는 바라만 보고 오세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예쁘게 바라만 보고 오세요 하고 한 사람에게 식물의 잎을 찢고 오세요라고 했어. 식물의 잎을 찢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식물을 찢은 사람 순서가 됐을 때 그냥 그 사람이 방에 들어갔을 뿐인데 식물이 당황스럽게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래프가 막 뛰는 거예요. 식물에게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도둑놈도 이 식물이 잡아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집의 식물이 도둑도 잡을 수 있겠구나. 안 믿겨지세요? 아유, 이제는 믿으셔도 되는데, 식물에게도 신경이 있으니까요. 자, 식물에게 신경이 있다는 걸 제가 바로 자료로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화분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화분에 한 식물이 다른 식물에게 말을 걸어서 알려줍니다. 너 그 다음에 준비해야 돼.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I'm a neuroscientist and I'm the co. 자, 여기서 제가 식물이 식물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부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8분 20초쯤에 일이 발생돼요. 자, 보실게요. We're going to send it into the sensitive mimosa. So I want you to recall what happened.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 알아요? 딱 만지면 이렇게 움츠리는 식물? 그러니까 신경이 있는 식물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요. 미모사 옆에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애도 건들면 움츠리죠. 네네, 맞아요. 그 움츠리는데 We should be able to create the behavior of the mimosa. 제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영어 다 못 알아들으시잖아. 맞죠? 자, 이 과학자가 미모사라고 하는 아이가 전혀 건드리지 않고 파리지옥을 건드려요. 보세요. 딱 건드리는 순간 미모사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자, 같은 화분에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식물이 미모사에게 야, 누군가가 우리에게 접근했어! 라고 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식물들끼리 대화를 해요. 이렇게.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단 이 영상은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밴드방에 올려놓을 겁니다. 풀 영상이니까요. 8분 20초쯤에 이런 영상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 전자파, 우리 핸드폰 전자파 있다 없다? 이거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어? 원장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의 전자파 좋아요? 좋은 에너지인가요? 아니죠. 혹시 전자레인지는요? 에어플라이는요? 냉장고는요? 자, TV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전자파는 모든 기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보고 음식을 해먹는 기기지만 나의 인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전자파. 핸드폰을 들고 내가 전자파에 측정을 해보니까 온 몸이 붉게 변하죠. 양전화, 플러스 전기. 내 몸이 음전화가 아니라 플러스 전기를 띄어서 붉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좋을까? 염증 반응 일으켜요. 자, 신경학적으로 내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안 좋게 작동을 해요. 당뇨인 사람에겐 더 당뇨를 일으켜요. 자, 뇌졸중, 뇌출혈, 뇌혈관, 모든 혈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파가 내 몸에 흐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가지고 놀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미디어 자주 노출되면 좋다, 나쁘다. 이미 나쁘다라고 다 보고됐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사람한테 할 수는 없고 아기한테 직접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쥐새끼한테 합니다. 쥐에게 해볼게요. 그런데 쥐에게는 어떤 걸로 하냐면 핸드폰 전부 다 여러분 무슨 G 쓰고 있어요? 5G? 4G? 5G. 저거 5G예요. 5. 아, 빠르다. 전파가 더 빠른 속도로 빨리 통할 수 있다. 그러면 4G보다는 5G가 더 좋다. 좋다는 얘기는 전자파는 더 안 좋다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여. 3G, 3G로 실험했어요. 이거는 5G예요. 5개, 3개 정도의 기가로 실험해봤다고요. 3G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귀에 정자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전자기장을 쥐들에게 만성 전신 노출시켰더니 생식계에 영향을 미쳐요. 현대인들 어때요? 자연임신 잘 안 되죠? 남자 정자수 이상하죠? 여자도 이상하지만 남자 정자도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군부대 21세 술, 담배 안 하는 그 젊고 튼실한 우리 군인 군부대 실험을 해봤더니 정자수가 감소됐고 정자의 활동률이 떨어졌고 야, 개수는 많은데 꼬랑지가 있거나 없거나 꼬랑지가 2개야. 어머니까 뭐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현재에. 결론은 전자파에 노출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알고 더 노출될래? 알면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PS맨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어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싱, 어스, 지구를 걷다, 싱, 지구 위를 걷다. 대신 맨발로 걸어야 돼요. 신발 신고 걸으면 어싱의 효과 없습니다. 이 어싱은 지구와 내가 접지 상태,
우리 코드선을 꼽는 효과거든요. 전선을 연결할 때 우리가 플러그를 꼽잖아요. 그 효과를 접지라고 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는 걸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혈액순환에 좋대요. 기사 내용 볼게요. 2025년 6월 17일자, 얼마 안 지났네요. 자, 혈액순환 촉진, 근육과 신경 감각이 발달되고 사고력이 향상된다? 아니, 그까이 거 맨발로 걸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까이 거? 별거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와,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발근육과 신경 감각이 발달되는 효과도 있다. 지압 효과를 주면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자, 혈액순환이 좋아져 사고를 향상시켜 준다. 아니, 도대체 왜요? 그게 뭔데요? 신발 신으면 효과 없고요. 양말 신어도 효과는 떨어져요. 하지만 맨발일 때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식 효과가 뭔데?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땅에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몸속에 있는 피로물질 활성산소의 양전화. 아까 제가 이런 전자파를 띠면 내 몸 안에 플러스라고 하는 양전화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유해 전자파예요. 몸에 해로운 유해. 자, 이런 전자파들이 많아지면 플러스끼리 있으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많아져요. 이때 플러스 전자에 음전화가 붙으면 끌어내려주고 0이라고 없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전화를 몸에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음이온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때 우리 지구에 있는 황토길에 있는 땅과 내 발이 딱 맞아 떨어지는 접지가 됐을 때 음전화가 내 몸에 쑥 들어가서 양전화 불을 꺼준단 말이에요. 염증, 스트레스, 신경질환, 뇌졸중, 당뇨. 자, 당뇨 환자에게 맨발로 걷는 거를 해봤더니 당뇨의 치유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 당뇨로 사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뇨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염증이 많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됐습니다. 아, 음전화가 들어가면 염증이 해소되는구나. 맞습니다. 이때 맨발로 걸었을 때 지구 위를 걷는 맨발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AI 계속 지금 2, 3주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어식 효과거든요. 이 AI가 천사 헤르츠값. 아니, 헤르츠값도 천사라고요. 천사하면 우리 물의 파동, 물의 육각수로 바뀌는 이 천사 헤르츠 값으로 내 손바닥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이 미세 전류를 흐리게만 했을 뿐인데 내 몸 안에 있는 양전자가 줄어들고 천사 헤르츠 음전자로 인해서 저의 몸에 있는 전자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고요. 이게 오식 효과예요. 꼭 맨발로 어디 걸을 데 없는데요. 없죠. TV 보면서 이렇게만 하시면 어식 효과예요. 어식 효과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지구와 접지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 좋은 나무들 이렇게 기운 받는다고 손바닥을 내밀면서 이렇게 하시죠? 그것도 어식과 같은 효과. 내 몸에 플러스 전자를 몸 밖으로 밀어내고 음전화가 들어간다. 음전화가 들어가서 플러스 전자를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 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제 믿습니까? 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쭉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이 가시죠? 안 보이지만 있다. 뭔가가 있는데 도움은 된다. 아, 맨발로 걸었더니 그 전에 운동보다 도움이 됐어. 이유는 크게 몰라도 돼. 자, 몰라도 되는데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 거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에요. 이게 미세전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볼게요. 1930년대에 로얄 레이몬드 라이프 박사가 파동 에너지 기기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말기암 환자들에게 에너지를 쏘아줍니다. 자, 말기암 환자들이 양전자가 많았겠죠? 이때 미세전류를 인해서 몸에 좋은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줬더니 16명의 암 환자, 말기 환자가 다 치유가 돼요. 그런데 치유가 됐어요. 입소문은 났어요. 하지만 이게 유명해졌으면 암 환자가 다 오고 병원에 안 갔겠네요. 이 기기만 있으면 되죠. 근데 왜 입소문이 안 났고 현대의학에서 이분이 만든 이 파동 치료기가 왜 많이 전파가 안 됐을까요?
자, 국제 에너지 테라피라고 하는 이 책 내용에 보면요. 190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30년대에 이분이 파동 에너지 치료기를 만들었지만 191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1910년도, 1900 정확하게 6년 연방식품위생약품에 관한 법률이 플렉스너 보고서라는 건데요. 자, 플렉스너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 플렉스너는 동종요법, 자연요법에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대학은 점차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없애야만 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대체의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대학들이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 1910년 전에는 대체의학도 의술이었거든요. 하지만 1910년 이후부터 플렉스너 보고서 이후부터는요, 대체의학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닥터가 아니에요. 내추럴 닥터라고 합니다. ND라고 해요. 그리고 전기치료법은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없는 것으로 공표가 되었고, 법적으로 임상실험에도 제어되었다. 자, 이거를 입증해. 과학적으로만. 눈으로 보이는 게 입증을 해줘. 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데, 이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거는 아니야, 의술이 아니야, 라고 이미 딱 보고서에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영역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대체의학이. 그래서 파동 에너지 치료 기기가 의학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암 치료에도 절대 쓰일 수 없어. 이거는 치료기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치료한 사람, 넌 닥터가 아니야. 라고 해버려요. 이 유술이. 그런데 현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1991년 19세기 말이죠. 19세기 초에 플렉스너 보고서로 인해서 아니야, 니네 그 의술도 아니야, 그까이 거 이랬던 게 1991년도에는요. 이 미세 전류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요. 정말 치유됐거든. 세포 실험을 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였지? 이제 믿어줄래? 이제 믿어줘요. 그래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생체 전류 존재를 입증했고요. 손상된 조직에 미세 전류를 가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요. 자, 염증 세포에게 미세 전류를 주니 염증 세포에게는요, 에너지가 가지 못해요. 염증 때문에. 손상된 세포는 신체 전류에 저항을 해요. 이렇게 막아요. 에너지가 갈수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이 저항으로 인해서 혈액 공급도 안 되고 산소도 못 가고 필수 영양소도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처럼 썩게 돼요. 염증이 생겨요. 자, 그 자리에 통증이 와요. 그랬는데 미세전류를 쏘였더니 미세전류는 자연스럽게 영양세포에 침투되어 세포의 기능을 예전 맨키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유가 됐겠죠? 자, 이거를 입증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피부 세포의 증식과 피부 세포가 살아나는 모습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알려줘. 야, 보이지 않을 때는 니네 의술도 아니야. 의학도 아니야. 라고 했던 게 보여줬더니 노벨 의학상까지 받으면서 현재에는요, 에너지 치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형외과에서 뼈 부러졌을 때 미세전류 치료해요, 안 해요? 뼈가 빨리 아물지 않으면 뼈가 이상적으로 바뀌어서 체형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미세전류 기기를 이용해요. 정형외과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미세전류 치료기기, 그게 바로 중주파입니다. 저주파는 피부 미용에서 많이 쓰고요. 치료 목적으로는 중주파를 많이 씁니다. 특히나 많이 쓰는 게 정형외과.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에너지는 뭐예요? 내가 에너지가 있다, 없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에너지가 있어요. 죽은 자에게는 에너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전류, 내가 감전이 되는 것도 살아있는 자에게만 감전이 돼요. 죽은 사람은 감전이 되지 않아요. 자, 사람의 심장이 뛰는 거, 뇌의 뇌파 움직이는 거,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생체 전기가 있다. 그럼 우리 원장님들 계시는데 원장님들마다 기가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누가 더 세지? 이런 말들 하죠. 기운이 느껴진다고 하거나 기가 세 보인다 하거나 하죠. 이게 빛이에요. 내가 품어내는 빛의 에너지가 크냐 작냐입니다. 의사들은 이런 에너지 값으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의사가 혈압, 맥박,
흡수, 체온을 체크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치유를 해야 될지, 오늘 마취제는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 항암제는 얼마를 투입해야 될지 결정하거든요. 그날의 컨디션도 혈압, 맥박, 흡수를 보고 당신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나쁩니다를 아예 판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이렇게 인간이 내가 준 에너지 값이 결국엔 그 사람의 에너지예요. 기운이라고요. 기운이 좋다, 나쁘다. 의사들은 이렇게 요 기운을 주는 기계에서 주는 신호음 가지고 치료를 하고 치유를 하고 합니다. 이제 좀 이해되셨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갔지만 보는 것만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서 믿을게라는 분들이 사실 지금도 많으세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입증된 시대라고요. 의사들은 인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정기적 리듬에 익숙해져야 그것들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아? 왜? 왜 어떻게 알았어? 좀, 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어제에 비해서 오늘 저기압이네? 나도 치유할 수 있다. 웃겨주면 돼요. 막 웃겨주는 거지. 유머 날려주는 거지. 여러분, 이게, 대체의학은 그런 거래요. 지금에 없어, 지금 현대의학은 양자 물리학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유머를 날렸더니 네가 웃었어. 엔돌핀이 나왔어. 그래서 저기압이고 기운이 다운됐던 게 갑자기 올라서서 내가 너 덕분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렸어. 자,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셨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친구가 나를 치유했어요. 맞아요. 이게 의학이에요. 뭔가가 있는데 그 뭔가에 의해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졌고 기운이 좋아졌잖아요. 그거는 대체 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었더니 됐죠. 가장 좋은 건 바닷길이 바다 해변이에요, 여러분. 파워워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많은 에너지를 한꺼번에 빠르게 가지시려면 소금기 4%의 물이 있는 바닷물인 거예요. 그러면 전류 에너지가 급속도로 내 몸에 있는 양전자를 빼주고 지구 에너지인 음전화가 내 몸에 흠뻑 들어와요. 이거를 파워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면서 물이 적셔 있는 모래밭을 걷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도 아무 데나 걷지 마세요. 특히 풀밭은 안 돼요. 황토길 좋고요. 요즘 애완견들 데리고 다니는 황토길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애완견들의 소변이 좀 묻어 있을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바다의 해변입니다. 자연 소독 되고요. 그 힘드시면 집에서 저희 이런 AI와 함께 하신다면 늘 러싱하는 겁니다. 너무 좋겠다. 그쵸? 제가 오늘 또 신비로운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에너지란 동물과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얘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아이가 일을 해요. 볼게요. 이 영상 보시면 뭔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알려준 다음에는 와, 뭐야, 쟤?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시거든요. 자, 볼게요. 이 아이들이 지금 시작하는 거는 전부 다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얘는 소리 좀 들어볼게요. 음. 좀 시끄러워요. 그래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출발이 다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출발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얘 지금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계방 아저씨가 시계를 고치는 분이 항상 시계를 고쳐놓고 얘네들이 각각 다르게 벽에 걸어놓고 퇴근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이 가게를 떠날 때는 각각 다르게 째깍째깍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아침 출근길에는 얘네들이 날 맞이하듯이
항상 같은 초침으로 째깍째깍 되는 거예요. 시계방 아저씨가 놀랍죠. 얘네들 왜 이런 일이 맨날 일어나지? 퇴근할 때는 각각 잘라요, 이렇게. 근데 아침 출근길에는 뭔가 느낌이 조금 소리가 달라져요. 출근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보고 계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아직 아니죠? 여러분, 가장자리 보세요. 가장자리가 맨 뒤에 돼요. 가장자리. 아직이 아니면? 네, 아니죠, 아직. 한번 마시면 끝나네. 맞죠? 어느 순간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느 순간 책상이 흔들린다, 책상이. 맞죠, 맞죠? 맞다. 얘네들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안 바뀌네. 있어요? 다 바뀌었죠? 와, 여기까지 볼게요. 와, 와, 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시계방 아저씨가 밤에 갈 때는 각각 다른 시계를 수선하고 나간다고 퇴근을 했어. 근데 아침에 오면 얘네들이 장신을 반기는 거야. 째깍, 째깍, 리듬에 맞춰서 모든 시계가 초침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죠? 말로 설명할 수 있으세요? 이게 뭐죠? 모르겠어요? 저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금주, 동화, 동기화. 여러분들, 왜 여자들 기숙사에 한 방에 세네 명이 있잖아요? 생리기간이 같아져요. 아, 알아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생리하면 따라서 릴레이를 해요. 들어는 보셨죠? 없는다, 뭐 이런 식의. 맞아요. 없는다라고 얘기했죠? 동조, 동화, 동기화.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죠?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까지는 아니어도 쌍둥이는 아니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그게 바로 동조됐다. 동화됐다. 동기화됐다. 여러분 그 네트워크를 뭐라고 하지? 조금 피라미드? 피라미드 가면 쇠뇌된다 들어보셨어요? 쇠뇌시키는 방법 아세요? 아까 우리 얘네들 초침들 봐봐. 제일 먼저 된 애들이 어디 있었어? 중앙, 가운데. 답은 그거예요.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강연을 그래도 이 친구 오늘 뭐라 그러지? 처음 오신 사람이야. 그러면 첫 출근하신 분이야. 그럼 빠르게 동화시키려면 가운데 앉히면 돼. 자, 저 기독교인데 집사님이신데. 자, 볼게요. 내가 오늘 내 믿음을 좀 빠르게 이 친구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가운데. 설교 말씀 가운데. 맨 앞에. 자,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이 항상 가운데 있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과 가운데 있는 자는 이 모임의 적극적인 자와 적극적이지 않는 자. 자, 가장자리 아까 나중된 자 보셨어요? 가장자리에 있는 애들을 가운데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지도자는 이렇게 보고 늘 가장자리에 맴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가운데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팀워크를 잘 구성하려면 섞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섞어놔야 돼요. 그럼 하나 되는 게 빨라지는 게 동화됐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있잖아. 데모할 때도 혼자는 못해. 근데 함께 있을 때 뭔가 잘 되죠. 그 반응을 뭐라고 하지? 궁중심리. 뭐 그런 거. 얘는 혼자서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뭐 일진이 아니야. 일진이 아닌데 일진의 엄마라면서 불러요, 저를. 내 딸이요? 얘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궁중심리에 아주 으뜸인 동화가 잘 돼가지고. 내 딸 오늘 강의 안 듣겠죠? 여러분,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에요. 신경이 있는 거나 세포가 있는 거나 살아있지 않은 모든 거에게.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 실내 인테리어라는 거 있죠.
실내 인테리어에 우리 뻐꾸기가 아니지. 부엉이. 부엉이, 해바라기, 뭐 이런 거 두죠. 그 아이의 파동 에너지가 좋거든요. 에너지예요. 미신이야. 그러니까 미신하면 안 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를 미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요. 내가 좋은 에너지에, 우리 그거 있잖아. 요거 할 때 이렇게 볼, 아, 띵. 싱잉볼이라고 하나? 이렇게 싱 하는 에너지. 네, 그거에 내 에너지에 미치는데, 방금 그걸 보셨다면 그거예요. 띵 하면서 오는 에너지 값이 내 피부를 건드리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세포를 건드리고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그 옆에. 그럼 결국에 온몸의 세포가 일체, 동화, 동기화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 에너지 값에 손바닥에만 전류 에너지를 1400Hz 값을 줘도 내 손의 에너지가 팔목, 팔꿈치, 어깨, 온몸의 에너지를 1400Hz 값을 줍니다. 그래서 하루 10분, 그냥 TV 보면서 10분만 하셔도 2시간 동안 내 세포들이 울리고 있어요. 그럼 내 몸에 있는 염증이, 내 몸에 있는 플러스라고 하는 양전화가 맞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게 저 결론이에요. 요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2주, 아니 이틀에 걸려서 지금 강의를 한 거거든요. 할 말이 참 많았어요. 왜냐면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으니까 봐야 믿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양자 물리학을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든 밝혀놨는데 양자 물리학 뭔가 있어. 의시시한 현상이야. 있는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풀지 못하네. 결국엔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노벨상을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해놓은 일이에요. 의시시한 현상이야. 이걸 못 밝혔던 거지.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제자가 밝힙니다. 의시시한 현상. 양자 물리학. 여러분, 양자 물리학으로 지금 전립선 암 치유하고 있고요. 양자파, 중성자를 가지고 지금 몸에 있는 손대지 않고 전자파로 인해서 암 다 치유하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 뿐이에요. 돈 있으면 이제는 암 치유 되는 세상이에요.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도 이 양자 파동 기기가 지금 2군데가 있거든요. 전립선 암은 이미 치유됐다라고 보고 됐거든요, 여러분.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손 하나 안 대고 의사들 의시시한 현상, 네, 파동 에너지로 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라고요. 내 손 안에 경락 마사지 이까이끼 이 조그맣게 네가 뭐라고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이 아이의 효과 보고 계시는 거고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보고 있고요. 여러분, 제 강의는 이거 하나, 조그만 기기 하나 설명하려고 어마어마하게 큰 원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